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전기장판의 종류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로서 전기장판의 역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장판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대략 1972년대부터라고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기가 부족해서 전기 히터나 전기장판의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부족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6.25 전쟁 이전인 1948년 5월에 북한에서는 일방적으로 송전을 중단하게 됩니다. 발전소 대부분이 북한에 있었는데 통보도 없이 중단돼 버리는 바람에 남한의 전기가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전기 생산 능력은 10만 kW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발전소도 짓고 발전량을 계속 늘리게 되지만 경제 여건상 1971년까지도 200만 kW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는 150만 kW가 증설됩니다. 합계 350만 kW가 되니까 오히려 전기가 남아돌게 된 것입니다. 2018년도 현재 우리나라 공급 용량이 8천만 kW인데도 한여름에는 절전을 할 정도로 부족할 정도니까 지금으로선 상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1972년의 신문 광고를 보면 지금의 LG그룹의 전신인 락키화학, 그러니까 럭키화학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전기장판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제품은 발열선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의 면상발열체와 같은 발열체를 이용한 제품입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5개의 장판 제조업체가 있었으며 발열선 제조 기술이 없어서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전기장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신문 광고를 보면 가멸선을 수입해서 만든 제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 국내에서도 발열선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의 PVC 가멸선과 같은 모양인데 재료 중에서 나이롱 서미스타 역할을 하는 나이롱의 경우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프랑스나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1978년도부터는 전기장판 제조업체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20개 업체가 됩니다. 지금은 약 150개 업체가 넘습니다.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는 금성, 삼성, 대우, 신일 등 대기업도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전기장판뿐만 아니고 전기요, 방석, 매트 등 생산 품목도 다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장판의 생산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이유는 석유파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1973년에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나고 1978년에 2차 석유파동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후에도 중동 사태에 따라서 석유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되죠. 당시에 난방 제품은 연탄에서 석유로 바뀌는 과정이었는데 석유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자연히 전기 난방을 하게 되고 그나마 전기장판이 가격도 싼 데다가 전기요금은 또 후불제니까 당장 사용하기가 쉬웠기 때문입니다. 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승합공사를 하게 됩니다. 승합공사란 기존의 100V에서 220V로 전압을 올리는 공사를 말합니다. 당시의 가정용 전압은 100V였는데 간혹 110V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110이 아니고 100V입니다. 승합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경제성 및 효율성 때문입니다. 대신 안전성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전기 상식편에서 다시 다루어 보겠습니다. 승합공사는 1973년에 시작해서 35년 만인 2005년에 완료가 됩니다. 승합공사를 하게 되면 전기제품의 전압도 거기에 맞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1980년에는
100V 제품의 생산이 금지가 되었고 110, 220 겸용 제품이 허용이 됩니다. 1990년대에는 겸용 제품의 생산이 금지가 되었고 220V 전용 제품만 생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1973년부터 승합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전기 제품이 모두 100V용이라 전압이 맞지 않아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는 기존의 100V 제품도 사용하고 220 제품도 사용할 수가 있도록 전원선을 3가닥을 깔아서 110, 220 모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단상 3선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단상 3선식이란 무엇인지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전신주에 설치된 변압기의 2차 출력 220V의 중간 단자에다가 탭을 내가지고 땅에다 접지를 하게 됩니다. 일명 뉴트럴선이라고 하는데 뉴트럴선의 전위는 접지 전위와 같은 0V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전기 상식편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지만 접지 전위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0V입니다. 그리고 트랜스 양쪽의 A선과 뉴트럴선 간의 전압은 110V가 되고 B선과 뉴트럴선 간의 전압도 110V가 되니까 양쪽 A선과 B선의 전압을 재보면 220V가 나옵니다. 결국 가정에서는 110V와 220V 두 가지 전압을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110V라고 해도 예전에 100V를 사용하던 제품과는 10V 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100V 제품도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상 3선식의 전압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압 100V 파형을 보겠습니다. 한 선은 뉴트럴 선이라고 해서 접지 전위와 같은 0V가 되고 다른 한 선은 라이브 선이라고 해서 시력값 플러스 마이너스 100V가 됩니다. 전류는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120분의 1초 동안은 플러스 100V에서 0V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다음 120분의 1초 동안은 뉴트럴 전이 0V에서 마이너스 100V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러한 파형은 정연파라고 해서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복해서 흐르게 된다는 뜻에서 교류라고 합니다. 일초에 60번씩 반복되니까 60Hz가 되고 예전에는 헤르츠 대신에 사이클이라는 말을 쓴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1Hz의 위상은 360도가 되고 2분의 1Hz라면 180도가 됩니다. 위상이란 말은 매우 중요한데 나중에 온도 조절기 편에서 다시 다루게 됩니다. 다음은 지금 사용하는 단상 2선식 220V의 전압 파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사용했던 100V하고 모양은 같고 전압의 크기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상 3선식의 파형을 보겠습니다. 뉴트럴 한 선하고 라이브선 두 선을 합쳐서 단상 3선이라고 합니다. 뉴트럴 선과 라이브선 두 선 중에서 한 선과 연결하면 110V를 사용할 수가 있고 라이브선끼리 서로 두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220V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20V를 사용할 때는 뉴트럴 선이 없으니까 두 선 중 아무 선이나 만져도 감전이 됩니다. 단상 2선식일 때는 뉴트럴 선은 접지 전위와 같은 0V니까 또 사람은 땅 위에서 살게 되니까 사람도 0V입니다. 그래서 뉴트럴 선을 만져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감전이 안 됩니다. 대신 라이브 선을 만지게 되면 사람하고 그 전이차가 생기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고 감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전기장판의 역사 1편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이야기로서 전기장판의 역사 2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